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워싱턴 대학교에서 포스닥 과정을 밟고 있는 진승우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제 최근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비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여 올 8월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의 저널에 출판한 연구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Selective Reactivation of Value and Place Dependent Informations During Sharp Wave Ripples in the Intermediate and Dorsal Hippocampus라는 논문입니다. 우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잘 몰라서 최대한 쉽게 준비했으니 혹시 발표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발표가 끝나고 언제든 최대한 자세히 물어봐 주셔도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역은 히포캠퍼스라는 영역으로 여기 바다에 살고 있는 해마의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히포캠퍼스라고 불리는 영역이며 진화적으로 매우 오래 전부터 형성된 영역이기 때문에 척추동물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연구는 크게 보자면은 동물이 어떻게 장소의 가치를 기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온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요리와 음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은 보았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마 여기 나온 음식들을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때문인지 최근 흑백 요리사 출연 셰프들의 식당의 예약률이 크게 상승했다는 이런 통계 자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방문한 식당에서 만족스러운 음식을 먹었다면은 그곳을 다시 한번 가기 위해 그 식당의 위치를 기억하려고 머릿속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된 경험들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 뇌에서 어떻게 맛집 지도와 같이 장소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그 장소의 가치 정보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저의 연구는 이러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소 기억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내 영역은 바로 히포캠퍼스, 즉 해마입니다. 해마에는 특정 장소에서만 활동하여 일명 장소세포라고 불리는 신경세포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소세포는 뇌 속의 GPS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 알려져 2014년도에 노벨상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해마가 장소의 가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는 이제 해부학적 연결성 그리고 유전자 발현의 차이에 따라 크게 도르설, 인터미디엇, 벤트럴 히포캠퍼스로 분류됩니다. 제가 같은 연구실에서 2021년도에 출판한 논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티메이즈에서 맛있는 먹이와 맛없는 먹이가 각각 존재하고 이러한 맛있는 먹이의 위치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돌솔 히포캠퍼스에서 측정한 장소세포는 가치 변화와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위치에서 계속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에서 측정한 장소세포의 경우에는 맛있는 먹이 위치의 변화에 따라 그 활동하는 위치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리매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전 논문에서 제가 밝혔던 부분은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가 돌솔 히포캠퍼스 혹은 엔트라네 콜텍스로부터 공간 정보를 받아들이고 아믹달라, 벤트럴 테그멘탈 에리아 같은 영역으로부터 밸류 정보를 받아들여 장소의 가치 정보를 기억하는 핵심적인 영역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1989년도 버자키 교수님의 페이퍼 즉에서 나온 투 스테이지 모델에 따르면 해마의 기억 형성 과정은 동물의 상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액티브 익스플로링이란 단계로 동물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이며
이때 있는 해마 내에서 세이타 오실레이션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이타는 4에서 12Hz 정도에 되는 리듬으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니오콜텍스에서 처리된 경험에 대한 감각 정보들이 히포캠퍼스로 전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쥐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잠을 자거나 잠시 쉬고 있는 구간에서는 세이타 오실레이션이 크게 감소하고 그 대신에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고 하는 150에서 250Hz나 되는 아주 고주파의 뇌파가 강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해마의 장소세포들이 최근의 경험들을 죄송합니다.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활동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샤프웨이브 리플을 통해 해마에서 처리된 정보가 니오콜텍스로 전달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이 응고화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치가 높은 장소를 가치가 낮은 장소보다 더 잘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연구에서는 가치가 높은 장소를 표상하는 장소세포가 가치가 낮은 장소를 표상하는 장소세포들보다 좀 더 많이 재생, 즉 리액티베이션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저는 T-메이즈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T자형 메이즈에서 Place Preference 태스크를 진행하였고 이 태스크를 먼저 간단히 비디오로 보게 되시면 G는 시작 지점에서 출발하여 초이스 부분에서 둘 중에 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는 맛있는 먹이와 맛없는 먹이가 각각 놓이게 되고 G는 맛있는 먹이를 찾기 위해 찾고 기억하는 것이 G의 학습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G의 퍼포먼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블락 1에서는 처음에는 G가 하이 밸류 존과 로우 밸류 존을 비교적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특정 지점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맛있는 먹이가 있는 쪽으로 꾸준히 방문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블락 1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블락 2에서는 G의 출발 위치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G가 맛있는 먹이의 위치를 G의 몸의 위치, 즉 몸의 각도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T메이즈 주변에 있는 비주얼 큐를 이용하여 맛있는 먹이의 위치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해마 의존적인 학습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블락2에서의 학습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며 블락2에서의 학습이 마치게 되면 블락3에서는 G가 처음 출발 위치로 돌아오되 맛있는 먹이 위치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블락3에서의 G의 학습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초반에는 기존에 맛있는 먹이가 있었던 위치로 꾸준히 방문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점차 왼쪽과 오른쪽 맛있는 곳과 맛없는 곳을 반복적으로 드나들게 되며 30트라이얼쯤 되면은 맛있는 먹이가 있는 곳을 학습하게 되어 쥐가 그 이후로부터는 꾸준히 새로운 하이밸류 존으로 방문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쥐의 퍼포먼스 그래프가 75%가 되는 즉 이 화살표가 되는 지점을 어큐지션 온셋이라고 잡았으며 이러한 어큐지션 온셋을 블락별로 비교하였을 때 블락 1과 블락 2에 비해 블락 3에서 현저히 학습에 필요한 트라이얼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플레이스 프리퍼런스 태스크 전후로 30분가량 프리슬립과 포스트 슬립 세션을 진행하여 쥐가 잠을 자는 동안에 샤프웨이브 리플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스 프리퍼런스 태스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싱글셀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이용하여 해마의 장소세포의 활동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4개의
24개의 전극으로 이루어진 하이퍼드라이브, 즉 아래 사진과 같은 하이퍼드라이브를 해마에 심었으며 6개의 테트로드는 돌솔 히포캠퍼스에, 18개의 테트로드는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를 타겟하여 한 G에서 두 영역을 동시에 리코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싱글셀 액티비티를 측정하였으며 또한 로컬 필드 포텐셜을 측정하여 샤프 웨이브 리플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천장에 카메라를 달고 G의 머리에 LED를 달아서 G의 헤드 포지션을 끊임없이 이제 저희가 트래킹하였으며 이를 통해 플레이스 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히포캠퍼스의 엔테리얼 투 포스테리얼 히포 축에 따른 트로드 전극 팁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점은 전극의 팁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빨간 점은 돌솔 히포캠퍼스로 정의되었고 돌솔 히포캠퍼스에서 리코딩된 영역이며 파란색 점은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에서 측정된 전극의 팁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테트로도의 전극이 해마의 레이어에 잘 안착되어 있으며 돌설과 인터미디엇에서 전체적으로 잘 리코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마의 세포는 크게 피라미달 뉴런과 이니비토리 인터뉴런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니비토리 인터뉴런은 파이어링 레이트이 매우 높고 웨이브폼의 스파이크 위스가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저는 이 이니비토리 인터 뉴런 즉 회색으로 된 부분을 제외하고 피라미달 뉴런을 위주로 메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라미달 뉴런의 경우는 해마의 하위 영역 중 대부분 CA1에서 리코딩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제 분석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레이스 셀, 그리고 플레이스 필드, 그리고 스페이셜 레인 맵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쥐가 사각형 아레나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동물의 이동 경로를 회색선, 그리고 하나의 장소세포의 활동을 빨간색 점으로 나타낸 비디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시게 되면은 이런 하나의 장소세포는 쥐가 가운데 지점을 지날 때만 활동을 하고 이런 가장자리 지점에서 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의 활동 빈도를 흰맵으로 표현한 것을 저희는 스페이셜 레인맵이라고 하고 빨간색 점일수록 세포의 활동 빈도가 높았고 죄송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될수록 세포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포가 활동했던 지점을 묶어서 플레이스 필드라고 지정하며 이렇게 플레이스 필드를 가진 세포를 플레이스 셀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개념을 바탕으로 저는 먼저 플레이스 프리퍼런스 태스크를 하는 동안 장소 세포의 셀 타입을 먼저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셀 타입은 장소를 표상하는 로케이션 셀로서 장소의 가치 변화와 무관하게 플레이스 필드의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패턴을 가진 셀입니다. 즉, 플레이스 필드의 위치가 장소의 가치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최종 플레이스 필드의 위치가 하이 밸류 존에 있냐, 로우 밸류 존에 있냐에 따라서 로케이션 하이 밸류 셀, 그리고 로케이션 로우 밸류 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셀 타입은 전체 플레이스 셀 가운데 약 20% 정도씩 가량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 밸류를 표상하는 하이 밸류 코딩 플레이스 셀입니다. 이 셀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기존 먹이의 가치가 변화하지 않았을 때 활동을 하지 않다가 새로운 하이 밸류 존을 표상하는 플레이스 필드를 가지거나 혹은 기존의
하이밸류 존을 표성하고 있다가 그 먹이 가치의 변화에 따라 그 플레이스 필드의 위치를 이동하는 패턴. 그럼으로써 새로운 하이밸류 존을 표성하는 셀들을 통칭하여 하이밸류 코딩 플레이스 셀이라고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셀 타입은 전체 셀 가운데 약 한 13%에서 14%가량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이밸류 셀과 비슷하게 새로운 로우 밸류 존을 장소를 표상하는 셀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지 않다가 새로운 로우 밸류 존을 활동하거나 로우 밸류 존의 위치를 따라가는 플레이스 필드를 가지는 셀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약 13%에서 15%가량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스템 구간, 즉 이 티메이즈에서 꼬리 부분에 플레이스 필드가 있는 셀들도 약 한 30%가량 확인하였으며 이를 스템 코딩 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어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해마의 샤프 웨이브 리플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샤프 웨이브 리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러한 로우 로컬 필드 포텐셜 데이터를 150에서 250Hz의 필터를 통해 필터링을 하였을 때 이 고주파 대역에서 강한 진폭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장수세포들이 함께 활동하며 이러한 현상을 플레이셀의 리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샤프웨이브 리플은 주로 쥐가 쉬거나 먹이를 먹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쥐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헤드 포지션을 이용한 속도를 구하였을 때 상당히 낮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활용하여 저는 샤프웨이브 리플 구간을 찾았으며 다음과 같이 회색 구간으로 쳐져진 부분을 샤프웨이브 리플로 분류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샤프웨이브 리플이 플레이스 프리퍼런스 태스크 동안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흰맵을 그렸는데요. 먼저 두드러지게 보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샤프웨이브 리플이 리워드 존에 주로 몰려 있거나 혹은 스타트 지점, 즉 트라이과 트라이얼 사이의 인터 트라이얼 인터벌 구간에 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이외의 구간은 쥐가 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샤프웨이브 리플이 발생할 수 없는 구간으로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샤프웨이브 리플의 활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 리워드 존과 인터트라이얼 인터벌 구간에서 약 80% 이상의 샤프웨이브 리플이 발생하며 특히 돌설 히포캠퍼스에 비해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에서는 절반 이상이 리워드 존에서 샤프웨이브 리플이 발생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리워드 존에서 발생한 샤프웨이브 리플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먹이 가치에 대한 리액티베이션이 리워드 존에서 발생한 샤프웨이브 리플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스 프리퍼런스 태스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트라이얼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이 밸류 존으로 간 코렉트 트라이얼과 두 번째는 로우 밸류 존으로 간 인코렉트 트라이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두 트라이얼 타입에 따라 쥐의 이동 경로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등 이동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스템을 코딩하는 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셀들은 서로 다른 셀 타입들이 이 코렉트 트라이얼과 인코렉트 트라이얼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즉, 코렉트 트라이얼에서는 스템을 표성하는 셀과 하이 밸류 존에서 활동하는 이런 세 가지 셀 타입이 활동하게 될 것이며, 인코렉트 트라이얼에서는 스템을 표성하는 셀과 로우 밸류를 표성하는 두 가지 셀 타입이 쥐가 달리는 동안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이 밸류 존에서 먹이를 먹는 동안 발생한 샤프웨이브 리플에서 리액티베이션 패턴을 보면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직전에 활동하였던 이런 세 가지 셀 타입들이 주로 리액티베이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incorrect trial에서 로우 밸류 존에서 먹이를 먹는 동안 발생한 트라이얼에서도 직전에 활동했던 이 회색과 파란색의 세 가지 셀 타입들이 주로 리액티베이션 되는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즉 하이밸류 셀들이 A 리액티베이션이 다른 셀 타입에 비해 유독 더 많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한번 측정해 보기 위해 각 셀들의 리액티베이션 확률을 구하여 보았으며 코렉트 트라이얼에서 다섯 가지 셀 타입 가운데 하이 밸류를 코딩하는 하이 밸류 셀이 다른 플레이스 셀 타입에 비해 리액티베이션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로우 밸류 셀 타입, 즉 인코렉트 트라이얼에서는 비록 이러한 세 가지 셀 타입들이 다른 두 가지 셀 타입보다 좀 더 많이 활동한 리액티베이션되는 패턴을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동일한 분석을 돌솔 히포캠퍼스에서 리코딩된 플레이셀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이 밸류 존에서 발생한 샤프 웨이브 리플과 로우 밸류 존에서 발생한 샤프 웨이브 리플에서 이 다섯 가지 셀 타입의 장소세포는 비교적 고르게 활동하는 모습을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액티베이션을 확률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코렉트 트라이얼과 인코렉트 트라이얼에서 이 다섯 가지 셀 타입의 리액티베이션 확률이 차이가 유의미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의 하이 밸류 코딩 플레이스 셀만이 샤프 웨이브 리플 동안 증가된 리액티베이션 확률을 보였으며 동일한 현상이 돌솔 히포캠퍼스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제가 이전에서 설명했다시피 학습 전후로 프리슬립과 포스트 슬립, 즉 쥐가 잠을 자는 동안 샤프 웨이브 리플을 측정하였으며 이때의 샤프 웨이브 리플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전 결과에서 증가된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의 리액티베이션 활동이 이러한 포스트 슬립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프리슬립과 포스트 슬립에서 발생한 샤프 웨이브 리플과 리액티베이션 액티비티를 한번 비교해 보면 프리슬립과 달리 포스트 슬립에서는 하이 밸류 셀들의 리액티베이션 빈도가 유난히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리슬립과 포스트 슬립의 리액티베이션 확률 차이를 델타 슬립으로 한번 비교해 보았을 때 하이 밸류를 표성하는 셀들이 다른 셀 타입에 비해 포스트 슬립에서 리액티베이션 될 확률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부분은 블락 3, 즉 플레이스 프리퍼런스 태스크 동안에 더 많이 리액티베이션 된 하이 밸류 셀일수록 포스트 슬립에서 리액티베이션 될 확률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슬립 동안 하이 밸류 셀들의 리액티베이션이 더 많았던 세션일수록 그 다음날 하이 밸류 로케이션 존에 대한 학습이 더욱 빨라졌음을 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포스트 슬립 동안에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의 하이 밸류 셀들의 리액티베이션은 하이 밸류 장소의 기억 응고화를 위한 기전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프웨이브 리플 구간 동안 장소세포들의 시퀀셜 리액티베이션, 즉 주의 이동 경로를 표성하는 스페이셜 리플레이가 두 영역, 돌설과 인터미디엇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티메이지의 위치를 색으로 표시하여 리액티베이션 셀들의
리액티베이션 되는 플레이 셀들이 티메이지 위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렇게 리액티베이션 된 셀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G의 위치를 추정해 보았을 때 스타트에서 리어드 존으로 향하는 경로 혹은 그 반대 방향의 경로를 표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스페이셜 리플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페이셜 리플레이는 돌서 히포캠퍼스에서 측정된 플레이스 셀에서는 많이 15%가량 관찰되었으나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에서 측정된 플레이스 셀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돌설과 인터미디엇에서 각각 동물의 이동 경로, 그리고 장소의 가치 정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보가 샤프웨이브 리플 동안 리액티베이션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에서는 가치가 높은 장소와 가치가 낮은 장소를 표상하는 셀들이 각각 있으나 샬프웨이브 리플 동안에는 가치가 높은 장소를 표상하는 셀들의 선택적으로 리액티베이션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행동 과제 이후 잠을 자는 동안에는 가치가 높은 장소를 표상하는 셀들이 선택적으로 리액티베이션 되며 이러한 활동은 가치가 높은 장소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신경학적 기전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돌설 히포캠퍼스에서는 동물의 이동 경로를 순차적으로 표상하는 스페이셜 리플레이가 나타나게 되며 이런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정보가 돌설 히포캠퍼스와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 각각 영역에서 리액티베이션 되며 이러한 활동은 동물이 고을 디렉티드 내비게이션에서 먹이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 최적화된 신경학적 기전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본 실험은 제가 서울대학교 내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박사과정 및 포스닥 과정을 하는 동안 진행되었고 이인하 교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지도를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 멤버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다음과 같은 기초 연구 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